여러분은 어떤 말을 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관계를 해치고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똑똑한 사람들이 99% 확률로 절대 하지 않는 무조건 손해만 보는 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말을 피해야 현명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말 습관을 돌아보고 더욱 지혜로운 소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자신의 돈에 대해 자랑하는 말은 삼가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자랑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자신도 모르게 질투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솔직함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돈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당신의 성공이 다른 사람에게는 박탈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부는 조용히 누릴 때 그 가치가 더 빛나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질투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기에 당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부를 과시하는 것은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의 재산이 아닌 당신 자체를 존중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남에게 베풀고 생색내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남을 도왔다면 그 행동 자체로 만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색을 내는 순간 당신의 선의는 퇴색되고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베풀음은 아무런 대가나 인정 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굳이 그 사실을 떠벌리며 자신의 행동을 과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것은 일시적인 만족감뿐이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인간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도움에 감사하기보다는 당신이 생색내는 것에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진정한 선행은 조용히 이루어지고 그 보상은 마음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생색은 당신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상대방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철학이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말은 피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강요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뿐입니다.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남에게도 옳다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태도는 고집스럽고 다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자신의 신념이 강하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순간 소통은 단절되고 편협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이 모여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함부로 드러내는 말은 하지 마세요. 약점을 이야기함으로써 당장은 위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약점이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좋은 관계의 증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가장 깊은 약점은 스스로 지켜냅니다. 약점은 당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에 이를 보호하는 것은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때로는 솔직함보다 신중함이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당신의 약점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 약점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분명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을 믿고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다섯 번째, 타인의 비밀을 함부로 발설하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이자 신뢰의 문제입니다. 특히 친구나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들의 비밀은 절대 발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누군가의 비밀을 들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만 주어진 신뢰입니다. 그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는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밀은 약속과도 같습니다.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신이며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침묵은 때로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6번째, 가족에 대한 험담이나 불만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족 내부의 문제는 가족끼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외부 사람들에게 가족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은 당신의 가장 중요한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를 스스로 허물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은 비록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당신의 가장 소중한 기반입니다. 외부에서 가족을 험담하는 것은 결국 당신 자신을 헐뜯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가족 문제는 외부의 시선으로 인해 더 큰 오해와 갈등을 불러올 수 있으니 최대한 내부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7번째, 과거의 상처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과거에 머물러 계속 상처를 되뇌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됩니다. 과거의 상처는 교훈으로 삼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입니다. 과거는 흘러간 것이고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과거의 상처를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은 스스로를 과거에 가두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지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상처를 극복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강인함입니다. 8번째, 잦은 불평불만은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평만 늘어놓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자신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불평 대신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고 긍정적인 면을 보려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되기 쉽습니다. 당신의 불평은 당신의 환경을 더욱 부정적으로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멀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말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9번째, 대화할 때 짜증 섞인 말투를 사용하거나 남의 말을 들이받는 식의 화법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화법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고 대화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전달 방식이 좋지 않으면 그 의미가 퇴색되기 마련입니다. 부드럽고 예의 바른 말투는 당신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당신의 의도는 좋았을지라도 말투 때문에 오해를 사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존중과 배려가 담긴 말투는 대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돈독히 합니다.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것은 당신이 아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10번째, 지나치게 자세한 사생활을 타인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 친밀감의 척도는 아닙니다. 불필요한 정보는 때로는 당신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인 정보는 당신의 약점이 될 수도 있으며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나 사랑은 아닙니다. 당신의 소중한 사생활은 당신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11번째, 남의 말에 토를 달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대화를 단절시키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설령 그 의견이 당신과 다르더라도 일단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반박하기만 한다면 아무도 당신과 대화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필요할 때도 있지만 무조건적인 반대나 비난은 대화를 막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관점을 수용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12번째, 대화를 독점하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것은 상대를 지루하게 만듭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질문을 던져 대화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만 늘어놓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당신의 자랑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에 더 큰 관심을 보여주세요. 대화는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닙니다. 서로가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13번째,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능변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묵은 때때로 깊은 생각과 신중함을 나타내며 오히려 더 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침묵은 당신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섣부른 판단이나 실수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줍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혹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잠시 침묵하며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입을 다스릴 줄 압니다. 14번째,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여기저기 떠벌리지 마세요. 목표를 이루기도 전에 주변에 너무 많이 알리면 예상치 못한 방해를 받거나 목표 달성에 대한 압박감만 커질 수 있습니다. 조용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성과를 통해 말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목표를 공개하면 주위의 기대나 시선 때문에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고 혹 실패했을 때 불필요한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목표는 당신의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낼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꿈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침묵이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질투심에 사로잡혀 당신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에너지는 외부로 분산시키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응축하여 온전히 당신의 성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목표를 이루었을 때 비로소 그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성취감을 맛보는 방법입니다. 15번째, 과거의 영광이나 자랑거리를 계속해서 늘어놓는 말은 피해야 합니다. 과거에 잘 나갔던 사실을 술안주 삼아 이야기하는 것은 당장은 재미있을 수 있지만 듣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지루함이나 공감 부족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무엇을 이룰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현재의 발전이나 미래의 행복을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는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존재입니다. 지나간 영광은 잠시 추억으로 남겨두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랑은 남의 입에서 나왔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현재에 충실하지 못한 채 과거에만 매달리는 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현재를 풍요롭게 만들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빛나는 삶입니다. 16번째, 내가 다 알아라는 오만한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사람은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꼴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지식은 겸손함에서 빛을 발합니다. 내가 다 알아라는 말은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고 새로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성장을 멈추게 하고 발전의 기회를 차단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다른 사람의 지혜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17번째, 남을 깎아내리는 비난의 말은 당신의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헐뜯는 것은 순간적인 우월감을 줄 수 있지만 결국 당신의 인격만 낮아지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은 타인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장점을 찾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비난은 관계를 망가뜨리고 당신 주변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옵니다. 비난은 아무것도 개선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상대방의 방어적인 태도만 유발할 뿐입니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피드백은 상대방의 성장을 돕지만 무분별한 비난은 상처만 남깁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18번째, 난 원래 그래라며 변명하는 말은 당신의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사람은 항상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 원래 그래라는 말은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규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명은 당신의 게으름이나 노력 부족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19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은 그 누구에게도 하지 마세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이런 비교는 누구에게나 기분 나쁘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게 만듭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이든 남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비교할 때는 몰랐지만 정작 내가 비교당할 때는 말로 다 못다할 만큼 정신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이는 기존에 자신을 부정당하고 노력을 무시당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교하는 사람이 나보다 잘났든 못났든 왜 나를 판단하는지 불쾌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이 뭔데 나를 비교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상대방에 대한 극도의 부정적인 감정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모임에 다녀와서 친구들의 배우자와 계속 비교하는 말을 한다면 나도 더 좋은 배우자가 될 테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나를 다른 배우자랑 비교하는 건가? 라며 부정적인 생각이 끝도 없이 들 것입니다. 결국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는 공감이 부족한 행동입니다. 이를 말하는 사람은 공감 능력과 사회적 지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자신에게 화로 돌아옵니다. 똑똑한 사람은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임을 알고 각자의 장점을 치켜 세워줄 뿐 서로 비교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20번째, 정치나 종교 같은 민감한 주제를 대화의 중심에 두지 마세요. 세상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 3가지를 꼽으라 하면 대부분은 돈, 정치, 종교를 손에 꼽습니다. 이 중에서도 함께 대화를 나눌 때 가장 크게 다투는 주제는 바로 정치 얘기입니다. 실로 인류의 역사는 다양한 정치적 갈등과 충돌을 겪어왔습니다. 정치는 국가와 사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입니다. 종종 이 문제는 사람들의 신념, 가치관, 정치적 성향과 깊이 연관되기 때문에 각자의 견해와 의견을 제시할 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정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강한 신념과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기에 반드시 다툼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맞는 것은 없지만 정치 얘기가 시작되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려라는 논리로 상대방의 정치 신념을 비난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비난당하면 마치 부모의 원수를 만난 것처럼 달려듭니다. 그렇기에 정치 얘기는 반드시 피하고 설령 얘기를 하더라도 대화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고 갈등을 피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대화를 나눌 때는 그게 어떤 주제든지 결국 대화의 목적은 서로 간의 이해와 소통입니다. 따라서 정치 얘기를 포함한 예민한 주제를 다룰 때에는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을 존중하며 적절한 타협과 배려를 통해 대화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할 수 없겠거든 애초에 시작조차 하지 마세요.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 무심코 내뱉어 손해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말은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말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말 습관을 길러서 더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편하게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천이 됩니다. 오늘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